훔쳐본 시험지. 셜록 홈즈. 아서 코난 도일 단편 소설. 1895년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져서 셜록 홈즈와 내가 위대한 대학 도시들 중 하나에서 몇 주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 기간 동안 지금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모험이 발생했다. 독자로 하여금 해당 대학이나 범죄자를 추측할 수 있도록 돕는 세부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모욕적일 수 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추문이었기에 그냥 그것이 혼자서 사라지도록 만드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러나 신중함을 가지고 그 사건을 서술한다면 내 친구가 가진 뛰어난 자질들을 묘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앞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특정한 사건들이 특정한 장소에 연관되거나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할 것이다. 그 당시 우리는 어떤 대학 도서관에 가까운 숙소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도서관은 영국의 초기 사립학교들에 대한 셜록 홈즈의 조사 때문에 찾아간 곳이었다. 참고로 그 연구로 인해서 밝혀진 사실들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미래의 내 저술의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던 어느 저녁 기존에 알던 지인 중 한 명인 힐튼 솜스 씨가 우리를 방문했다. 그는 세인트 루크 칼리지의 학생 담당 교수이자 강사였다. 솜스 씨는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몸에 쉽게 흥분하고 불안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미 나는 그의 태도가 불안정한 경향을 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그의 상태는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격정적이었기 때문에 나는 뭔가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홈즈 씨, 당시의 소중한 시간 중 몇 시간 정도를 나에게 내어주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세인트 루크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다행히 당신이 이 도시에 머물고 있으셨더군요.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로 모르겠어요. 지금 나는 너무나도 바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에 관심을 두기 힘들어요. 내 친구가 대답했다. 죄송하지만 당신은 경찰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안 돼요, 홈즈 씨.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해요. 한번 법률에 호소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절대로 법률을 무시할 수 없는 법이죠. 대학의 명성을 위해서도 추문을 피하는 것이 필수적인 그런 상황들 중 하나예요. 당신의 신중함은 당신의 능력만큼이나 유명하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요. 간청드립니다, 홈즈 씨. 할 수 있는 것을 해주십시오. 베이커 가의 친밀한 환경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내 친구의 기분은 좋지 않은 상태였다. 자신의 수첩과 화학약품, 쾌적한 지저분함이 없는 상태에서 그는 불안정한 사람이었다. 그가 매우 무례한 태도로 어깨를 으쓱여서 어쩔 수 없이 타협하겠다는 듯한 몸짓을 했다. 그러자 우리 방문객의 재빠른 말투와 흥분한 몸짓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퍼부었다. 우선 홈즈 씨, 당신에게 이것을 설명드려야 하겠네요. 내일은 명예로운 포티스쿠 장학금을 위한 시험이 시작되는 첫째 날이에요. 나는 그 시험관 중 하나죠. 내가 담당한 과목은 그리스어예요. 그리고 방대한 분량의 그리스어 해석이 담긴 시험지가 모든 시험지의 가장 앞장에 놓여져 시험이 열릴 거예요. 물론 그 해석 문장은 학생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들이고요. 그 문장들은 모두 시험용 종이에 인쇄됐는데 당연히도 시험 전에 그 문장을 보게 되면 엄청난 이점을 가지게 되죠.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시험지를 비밀로 유지하는데 많은 노력이 기울어지고 있어요. 오늘 3시경 최종 점검을 위한 시험지 견본이 인쇄소에서 도착했어요. 그 시험지에는 투키디데스에서 발췌한 장의 절반 분량이 실려 있죠. 나는 시험지를 주의 깊게 검토했어요. 당연히 모든 글자 하나하나가 정확해야 하니까요. 4시 30분경에도 내일은 끝나지 않았죠. 하지만 나는 친구의 숙소에서 차를 마시기로 한 약속이 있어서 책상 위에 시험지 견본을 두고 밖으로 나갔어요. 약 1시간 정도 내 방을 비워놨다가 다시 돌아갔어요. 아마도 당신은 알고 있으시겠지만 홈즈 씨, 보통 대학교 방문은 이중 구조죠. 안쪽은 초록과 미색의 방문이고 바깥쪽은 육중한 참나무 문이고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바깥쪽 문으로 다가가다가 열쇠가 꽂힌 것을 보고 나는 놀랐어요. 처음에는 내가 열쇠를 꽂아놓고 갔다고 생각했지만 주머니 안을 더듬어 보니 내 열쇠는 그대로 있었어요.
그 열쇠의 유일한 복사본을 가진 사람은 건물 관리인인 바니스터인데 그는 나하고 10년 동안 같이 일을 했고 그의 정직함을 의심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나는 그 열쇠가 그의 열쇠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그는 내가 방 안에 있는 줄 알고 차를 마시겠냐고 물어보려고 들어왔다가 실수로 열쇠를 꽂아두고 갔다고 생각했어요. 아마도 그가 내 방 안에 들어간 것은 내가 떠난 지 몇 분이 지나지 않았을 때였을 거예요. 그가 열쇠에 대해서 잊은 것은 보통의 경우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오늘 같은 날에는 정말로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죠. 책상 위를 살핀 순간 나는 누군가 서류들을 뒤졌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리스어 시험지 견본은 3개로 나눠진 긴 봉투 안에 들어있었어요. 나는 그것들을 한자리에 놓고 나갔지만 그것들 중 하나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다른 하나는 창문 바로 앞 책상 위에 있었고 세 번째 것은 원래 놓고 나간 자리에 있었어요. 홈즈가 처음으로 반응을 보였다. 첫 번째 견본은 바닥에, 두 번째 것은 창틀에, 세 번째 것은 원래 자리에 있었겠군요. 그가 정리했다. 정확해요, 홈즈 씨. 정말 나를 놀라게 하시는군요.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알았습니까? 우선 당신의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계속해 주세요. 처음에 나는 바니스터가 그 시험지를 훔쳐보는 간과할 수 없는 무례한 짓을 저질렀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는 정말로 절대적인 솔직함을 가지고 그것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가 진실을 말했다고 확신해요. 또 다른 가능성은 누군가 근처를 지나가다가 방문에 꽂힌 열쇠를 받고 내가 밖으로 나갔다는 것을 알아차린 후 그 시험지 견본을 보려고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포티쿠스 장학금이 매우 귀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현금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파렴치한 인간이라면 자신의 동료 학생들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썼을 수도 있을 거예요. 바니스터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매우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시험지를 누군가 건드린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발견한 순간 그는 거의 정신을 잃을 뻔하기도 했죠. 그에게 브랜디를 조금 주고 그를 의자에 앉힌 다음 나는 그 방을 상세하게 조사하기 시작했죠. 곧바로 구겨진 종이 근처에 침입자가 흔적을 남겼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책상 위 창문에서 가까운 쪽에는 날카롭게 깎은 연필 조각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부서진 연필심도 놓여 있었죠. 그 악당놈이 시험지를 극하게 베꼈다는 것이 명백해지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러는 동안 연필을 다시 깎아야만 했던 것이었겠죠. 훌륭해요. 홈즈의 관심이 그 사건 쪽으로 점점 더 쏠리게 됨에 따라 그가 평소의 유쾌한 기분을 회복한 듯 보였다. 행운의 여신이 당신의 친구가 되었군요. 그것이 다가 아니었어요. 나는 새 필사용 책상을 가지고 있는데 연한 붉은색 가죽이 덮인 책상이죠. 나는 그 표면이 매우 매끄럽고 얼룩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나도 맹세할 수 있고 바니스터도 기꺼이 맹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책상 표면 위에 깊이 베인 자국이 있었어요. 한 10cm 길이로요. 그냥 긁힌 정도가 아니고 완벽하게 잘린 것이었어요. 그것 외에도 그 필사용 책상 위에는 공 모양의 검은 뭉치 또는 찰흙 덩어리가 있었어요. 마치 톱밥으로 안을 채운 것 같이 보였어요. 시험지를 건드린 사람이 그 자국들을 남긴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그의 정체와 관련해서 발자국이나 다른 흔적은 없었어요. 그것으로 내 추리는 더 이상 불가능해졌고 다행히도 당신이 이 도시에 머물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로 와서 당신의 손에 이 사건을 맡기려고 하는 것이죠. 나를 도와주세요, 홈즈 씨. 내가 어떤 진퇴양난 상태에 처해 있는지 보이시겠죠? 내가 그 사람을 찾지 못하면 새로운 시험지가 준비될 때까지 시험을 연기해야 해요. 그리고 더러운 추문을 불러올 것이 뻔한 설명을 하지 않고는 시험 연기가 불가능하죠. 그렇게 되면 우리 학과뿐만 아니라 대학교 전체에 먹구름이 들이울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사건을 은밀하고 조용하게 해결해야 해요. 기꺼이 이 사건을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담은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죠. 홈즈가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걸치고 말했다. 이 사건에 전혀 흥미로운 요소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군요. 그 시험지 견본이 당신 방에 온 이후에 그곳을 방문한 사람이 있었나요? 누구든요. 있어요. 돌라트라스라는 인도 학생인데 내 방 위층에서 살고 있죠. 시험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들을 몇 가지 물어보기 위해서 왔었죠. 그런 이유로 그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요.
그리고 그 시험지가 당신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요. 최선을 다해서 기억하는 한 시험지는 말려 있었어요. 하지만 시험지 견본이라고 알아볼 수는 있었을까요?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 말고 다른 사람은 들어온 적이 없고요. 없었어요. 당신 방에 시험지 견본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나요? 인쇄소 직원을 제외하고는 없어요. 그 바니스터라는 사람도 알았나요? 아니요, 확실히 아니에요.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지금 바니스터는 어디에 있나요? 그는 지금 매우 아파요. 불쌍한 사람이죠. 나는 그가 의자에 주저앉아 있는 상태에서 여기로 왔어요. 당신을 최대한 빨리 만나려고 서둘렀거든요. 당신 방은 열어둔 채 왔나요? 제일 먼저 시험지 견본을 안전한 곳에 두고 왔어요. 만약 그 인도 학생이 그 말린 종이가 시험지 견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그것을 건드리는 사람은 우연히도 그것을 건드리게 되었다는 것이겠죠. 즉 시험지 견본이 당신 방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른 상태였다는 것이겠죠. 내 생각에도 그래요. 홈즈가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그가 말했다. 우리 한번 불러보기로 하죠. 이건 자네가 잘 아는 것들과는 아주 다른 것 같군, 왓슨. 아니, 정신적인 것들 말이야. 인체와 병에 대한 것 말고. 좋아. 원하면 같이 가자고, 친구. 이제 솜스 씨, 저희를 안내해 주시죠. 우리 의뢰인의 응접실에는 길고 낮은 벽자창이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창문은 이끼가 낀 낡은 대학교 건물의 정원을 마주하고 있었다. 고딕식의 동굴 문 너머에는 달고 다른 돌 계단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1층에 강사들의 방이 있었다. 그 위층에 3명의 학생들의 방들이 있었다. 한 층에 하나의 방이 있었다. 문제가 발생한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노을이 질 무렵이었다. 홈즈가 잠시 서서 진지한 눈길로 창문을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그가 그 앞으로 가서 목을 구부리고 발끝으로 서서 방 안을 살펴보려고 시도했다. 아마도 도둑은 방문을 통해서 들어갔을 거예요. 하나의 창틀을 제외하고는 뚫린 곳이 없거든요. 우리의 학식 높은 안내자가 말했다. 그렇군요. 홈즈가 기이한 미소를 띠면서 우리의 의뢰인을 바라보았다. 그래요, 여기에서 더 이상 발견할 것이 없다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어요. 대학 강사가 바깥쪽 문을 열고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다. 방문턱을 넘자마자 홈즈가 카페트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불행히도 여기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군요. 그가 말했다. 그런 도둑에게 오늘만큼이나 건조한 날씨는 더 없는 행운이죠. 그리고 여기 건물 관리인은 기운을 차린 것 같군요. 당신이 나올 무렵 그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고 말했죠. 어느 의자였나요? 저기 창문 옆에 있는 의자요. 그렇군요. 저 작은 필사용 책상이 창문 옆에 있군요. 이제 들어와도 좋아요. 카페트 조사는 끝났어요. 우선 그 작은 책상을 조사해보죠. 물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는 아주 명확해요. 도둑은 방 안으로 들어와서 시험지를 집어 올렸어요. 한 장씩요. 저기 한가운데 책상에서요.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창가 쪽 책상으로 가져갔고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당신이 정원을 가로지른다면 그 광경을 지켜볼 수 있는 장소니까요. 그러면 빨리 도망칠 수 있었겠죠. 사실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솜스 씨가 말했다. 왜냐하면 나는 옆문으로 들어갔거든요. 아, 그렇군요. 좋아요. 어쨌든 도둑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시험지를 담은 봉투를 보여줘요. 지문이 남은 것은 없군요. 없어요. 그래요. 그 사람은 맨 처음 이것을 집어간 다음 베꼈어요. 최대한 축약해서 베꼈다면 얼마나 걸렸을까요? 최소한 15분은 걸렸겠죠. 그 다음 그것을 버리고 다음 것을 집어왔어요. 그렇게 한창 베끼고 있는 중에 당신이 들어왔고 어쩔 수 없이 도둑은 서둘러 밖으로 나갔어야 했죠. 아주 서둘러서요. 시험지 견본을 제자리에 되돌려 놓을 시간도 없었고 그렇게 해서 당신은 도둑이 여기에 왔다 간 것을 알게 되었죠. 바깥쪽 문을 따고 들어오면서 계단 쪽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발소리 같은 것을 듣지 못했나요? 아니요. 들은 것은 없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도둑은 너무나도 거칠게 베끼는 바람에 연필심을 부러뜨렸어요. 그리고 당신이 관찰한 대로 다시 연필을 깎았죠. 이것이 흥미로운 부분이야, 왓슨. 이 연필은 평범한 것이 아니에요. 보통 연필보다 큰 크기이고 부드러운 심을 가지고 있어요. 바깥쪽 색은 어두운 푸른색이고 제조회사의 이름이 은색으로 새겨져 있군요. 그리고 남은 부분은 겨우 5cm 정도 크기고요. 이런 연필을 찾으면 되겠어요.
솜수 씨, 그러면 그 도둑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커다랗고 무딘 칼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이고 싶군요. 보조적인 도움이 될 거예요. 솜수 씨는 빠른 속도로 흘러나오는 막대한 양의 정보에 약간 압도당한 듯 보였다.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 크기에 관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홈즈가 작은 조각 하나를 들어보였다. NN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고 그 뒤로 나무가 이어져 있었던 것이 확실해 보였다. 보이시죠? 아니요. 심지어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왓슨, 나는 언제나 자네를 부당하게 대접해왔어. 다른 사건들에서도 그랬지. 여기엔 N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건 어떤 단어의 끝부분이야. 자네도 알겠지만 조나단 파버가 가장 흔하고 유명한 연필 제조회사지. 그러니 여기 남겨진 연필 조각의 나머지 부분까지 합치면 조나단이라는 단어가 된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겠어? 그러더니 홈즈가 작은 필사용 책상의 옆부분을 들어올려 전기등 아래로 가져갔다. 도둑이 베껴 쓴 종이가 아주 얇아서 그 연필 자국이 부드러운 필사용 책상의 표면 위에 남아있기를 기대했죠. 아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군요. 여기에서 더 이상 발견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한가운데 책상을 살펴보죠. 그래요, 이 검정덩이가 당신이 말하던 그 작은 검정덩이군요. 겉은 피라미드 모양이고 안은 빈 것처럼 보이는군요. 당신 말씀대로 그 안에는 톱밥이 채워져 있는 것 같아요. 아주 흥미로워요. 그리고 표면의 흠집은 맞아요. 깨끗하게 잘린 자국이군요. 얇은 흠집 같은 것으로 시작해서 지그재그 모양의 구멍으로 끝이 나 있군요. 나의 관심을 이 사건에 쏠리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당신에게 빚을 졌어요, 솜스 씨. 저 방문은 어디로 연결되어 있나요? 내 침실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사건 이후로 침실 안에 들어간 적이 있나요? 아니요. 곧바로 당신을 찾으러 갔어요. 그렇다면 침실을 한번 둘러봐야 할 것 같군요. 아주 매력적인 전통적인 양식의 방이군요. 내가 바닥을 조사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그래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어요. 이 커튼은 어떤가요? 아웃을 커튼 뒤에 걸어놨군요. 만약 누군가 이 방 안에서 몸을 숨겨야 한다면 저기 커튼 뒤로 숨을 수밖에 없어요. 침대는 너무 낮고 옷장은 너무 작아요. 당연히 아무도 없겠죠. 그렇죠. 홈즈가 커튼을 잡아당기는 사이 나는 긴장을 했다. 그의 태도에서 뻣뻣함과 긴장감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는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것처럼 보였다. 사실 커튼이 거쳐졌지만 드러난 것은 한 줄로 박힌 못에 걸린 서너 벌의 옷뿐이었다. 홈즈가 몸을 돌리더니 갑자기 바닥으로 몸을 굽혔다. 아니, 이건 뭐죠? 그가 말했다. 그것은 작은 피라미드 모양의 검정색에 섞고 덩이 같은 물체였다. 응접실의 책상 위에 놓였던 것과 동일한 물체였다. 그가 손바닥을 벌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그의 눈에서 전기 불꽃이 반짝였다. 우리의 방문자가 응접실뿐만 아니라 침실에도 흔적을 남긴 것 같군요. 솜스 씨, 그 사람이 침실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내 생각에는 상당히 명료해요.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당신이 돌아왔고, 그래서 당신이 방문 바로 앞에 왔을 때까지 그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는 모든 것을 황급히 챙긴 다음 몸을 숨기기 위해서 당신 침실로 들어간 것이죠. 아니, 맙소사. 홈즈 씨, 지금 당신 말은 내가 이 응접실에서 바니스터와 이야기를 하는 동안 범인은 이 침실에 갇혀 있었다는 것인가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만 못한 것이었고요. 그렇게 읽히고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가능성도 존재해요, 홈즈 씨. 당신이 내 침실의 창문을 자세히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격자형 창틀에 나무로 만든 바깥 틀을 가지고 있더군요. 세 개의 분리된 창문이 달려 있었어요. 경첩으로 여닫는 방식의 창문이었고 사람이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큰 크기였죠. 정확히 그래요. 그리고 정원 쪽에서 보면 창문 일부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둑이 그 창문을 통해서 들어왔고 침실을 가로지르면서 그 흔적을 남긴 다음 방문에 열쇠가 꽂힌 것을 알아차리고 그곳으로 도망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홈즈가 초조하게 고개를 흔들었다. 우리 좀 더 실질적인 태도를 가져보죠. 그가 말했다. 당신 말로 내가 이해하기에 이 계단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위층의 3명의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보통 당신 방문 앞을 지나다니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장학금에 지원해서 시험을 준비 중이고요. 맞아요. 그렇다면 당신은 다른 학생들보다 더 큰 의심이 가는 학생이 있나요? 솜수 씨가 우물쭈물했다. 아주 예민한 질문이군요. 그가 말했다.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의심을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먼저 당신이 의심하는 것을 듣도록 하죠. 그 다음에 내가 증거를 찾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층 3개의 방에 사는 3명의 학생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간략한 몇 마디 말로 설명하도록 하죠. 가장 낮은 층에는 길크리스트가 살아요. 훌륭한 학자이자 운동선수죠. 대학 대표 럭비팀과 크리켓팀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육상 허들 경기와 멀리뛰기에 있어서 대학 대표 선수고요. 훌륭한 남성스러운 사람이죠. 아버지는 경마에 온 재산을 날린 것으로 유명한 자베즈 길크리스트 경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학생은 매우 가난한 상태지만 그는 열심히 공부하는 성실한 학생이에요. 그는 시험을 잘 치를 거예요. 두 번째 층에는 돌라트라스라는 인도 학생이 살고 있어요. 그는 조용하고 속내를 짐작할 수 없는 학생이에요. 대부분 인도인들이 그렇겠지만요. 대부분의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지만 가장 약한 부분이 그리스어죠. 그는 침착하고 체계적인 성격이에요. 제일 위층에는 마일스 맥라렌이 있어요. 그는 자신이 집중하기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줘요. 우리 대학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들 중 하나죠. 하지만 그는 변덕스럽고 주의가 분산되어 있고 규칙을 지키지 못해요. 1학년 때 카드게임 추문에 연루되어 거의 퇴학을 당할 뻔했어요. 이번 학기에는 아주 좋지 않은 성적을 보였기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하고 장학금 시험에 대비 중일 것이 틀림없어요. 그렇다면 당신의 의심이 놓인 학생이 그인가요?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군요. 하지만 셋 중 그가 장학금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적다고 할 수 있어요. 좋아요. 이제 솜스 씨, 당신의 관리인 바니스터를 만나보도록 하죠. 그는 작은 몸집에 말끔하게 면도된 하얀 얼굴, 회색과 흰색이 섞인 머리를 가진 50대의 남자였다. 그는 여전히 평화로운 일상을 방해한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의 통통한 얼굴이 불안감을 드러내며 뒤틀려 있었고 그는 손가락을 가만히 두지 못했다. 우리는 이번 불행한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어요, 바니스터. 우리 의뢰인이 말했다. 그렇군요, 솜스 씨. 내가 이해하기로는 홈즈가 말했다. 당신이 열쇠를 문에 꽂아두고 밖으로 나갔다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시험지 견본이 방 안에 있는 바로 그날 그런 실수를 한다는 것은 매우 특이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제가 한 일 중 가장 불행한 행위였죠, 선생님. 하지만 다른 때도 나는 같은 실수를 하곤 했습니다. 당신은 언제 방 안에 들어왔나요? 아마도 4시 15분경이었을 겁니다. 솜수 씨가 주로 차를 마시는 시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방 안에 있었나요? 솜수 씨가 방 안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바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당신은 그 시험지 견본이 책상 위에 있는 것을 봤나요?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열쇠를 방문에 꽂아두게 된 건가요? 나는 찻잔을 담은 쟁반을 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열쇠를 다시 찾으러 돌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잊은 겁니다. 그 바깥쪽 문은 용수철 잠금 장치가 있나요? 아닙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계속해서 열려 있었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이 방 안에 있던 사람은 밖으로 바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선생님. 솜수 씨가 되돌아와서 당신을 불렀을 때 당신은 매우 놀라고 당황했나요? 그래요, 선생님. 내가 여기에서 일을 시작한 이후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그런 일은 처음 일어났습니다. 나는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군요. 기분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을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나요? 내가 어디에 있었냐는 말씀입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여기 방문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거 참 특이하군요. 왜냐하면 당신은 저기 멀리 떨어진 의자까지 걸어가서 앉았거든요. 왜 근처에 있는 다른 의자들은 스쳐 지나갔죠? 나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디에 앉을지는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내 생각에도 이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을 거예요. 홈즈 씨. 그때 바니스터는 정말로 아파 보였거든요. 거의 유령처럼 창백해졌죠. 솜스 씨가 이 방에서 나간 이후 당신은 여기에서 머물렀죠. 몇 분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잠그고 내 방으로 갔습니다. 당신이 의심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 그런 이야기는 감히 할 수 없습니다.
이 대학에 다니는 그 어떤 신사분이 이런 짓을 해서 자신의 이득을 챙기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선생님. 그렇게 믿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홈즈가 말했다. 아, 한 가지만 더 여쭤보죠. 당신이 이를 도와주는 이 건물의 3명의 학생들에게 뭔가 부정한 일이 벌어졌다고 언급하지는 않았겠죠? 예, 그런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단 한마디도요. 그 학생들 중 한 명을 본 적 있나요? 본 적 없습니다, 선생님.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럼 이제 솜스 씨, 저기 안들을 잠깐 산책하도록 할까요? 당신이 괜찮다면 말이에요. 바깥으로 나가자 서서히 몰려드는 어둠 속에서 3개의 사각형 모양 불빛이 우리를 비췄다. 우리의 3마리 새들은 모두 둥지에 머물고 있군요. 홈즈가 건물 위층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아, 저게 뭐죠? 그들 중 한 명이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것 같군요. 그것은 인도 학생의 방이었다. 커튼 너머로 어두운 형체가 드러나 보였다. 그는 방 안에서 이리저리 걸어다니고 있었다. 이 학생들을 한 명씩 만나봐야겠군요. 홈즈가 말했다. 가능할까요? 전혀 어려울 것 없어요. 솜스가 대답했다. 이 건물의 방들은 대학 내에서도 가장 오래된 축에 속하죠. 그래서 방문객들이 그 방을 구경하는 일은 드물지 않아요. 이쪽으로 가시죠. 내가 직접 안내하겠습니다. 이름은 소개하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길크리스트의 방 앞에서 문을 두드리는 동안 홈즈가 말했다. 키가 크고 아마색 머리에 마른 젊은 남자가 문을 열었다.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왔는지 듣자마자 그가 우리를 방 안으로 안내했다. 방 안쪽에는 매우 신기하게 보이는 중세식 실내 장식이 있었다. 홈즈는 그 장식 중 하나에 너무나도 매료된 나머지 수첩에 그것을 스케치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다가 연필을 부러뜨렸고 방 주인으로부터 연필을 하나 빌렸다. 그리고 홈즈 자신의 연필을 깎기 위한 칼도 빌렸다. 그리고 동일한 사건이 인도 학생의 방을 방문했을 때도 발생했다. 그 인도 학생은 작은 몸집에 매부리 코를 가진 조용한 남자였다. 우리가 방 안에 있는 동안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다가 홈즈의 건축학적 호기심에 따른 행동을 그만두자 눈에 띌 정도로 기쁜 표정을 지었다. 2개의 방 모두에서 나는 홈즈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잡을 수 없었다. 3번째 방에서야 우리의 건축학적 탐험은 끝을 맞았다. 3번째 방의 문은 두드리는 소리에도 열리지 않았고 문 뒤에서는 욕설과 저주가 경류처럼 흘러나왔다. 당신들이 누구인지 관심 없어. 모두 지옥으로 꺼져버리라고. 화난 목소리가 울부짖었다. 내일 시험이 있다고. 그리고 그 누구도 나를 방해할 수 없어. 정말 무례한 친구군요. 우리를 안내하던 강사가 분노로 뺨을 붉히면서 말했다. 우리는 계단을 타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물론 그는 문을 두드린 사람이 나란 것을 몰랐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었어요. 특히 이런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의심을 불러올 수도 있고요. 홈즈의 답변이 상당히 흥미로웠다. 그의 키가 정확히 얼마인지 말해줄 수 있나요? 아, 정말로요, 홈즈 씨? 말씀드리기 힘든 사항이군요. 확실히 그는 인도 학생보다 크지만 길크리스트보다는 크지 않아요. 아마도 171cm 정도 될 것 같군요. 아주 중요한 사실이군요. 홈즈가 말했다. 그리고 이제 작별 인사를 해야 할 것 같군요. 솜스 씨. 평안한 밤 되십시오. 우리 의뢰인이 경악과 실망을 담아 큰 소리를 외쳤다. 아니 세상에나 맙소사, 홈즈 씨. 당신은 설마 나를 이런 상태로 놔둔 채 홀로 남겨두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시겠죠? 아무래도 당신은 지금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군요. 내일 시험이 열려요. 나는 오늘 밤 확정적인 결론을 내려야 해요. 시험지 견본을 누가 건드린 것이 맞다면 나는 시험이 열리도록 놔둘 수 없어요. 이게 우리가 직면한 상황이라고요. 그냥 이 상태로 놔둬야 해요. 내일 아침 일찍 당신을 방문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아마도 그 즈음이면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확실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당신은 아무것도 바꾸지 말아야 해요. 절대로 아무것도 바꾸지 마세요. 좋습니다, 홈즈 씨. 완벽하게 평온한 상태를 유지해요. 지금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방법을 확실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그 검정 진흙덩이를 가져갈게요. 그리고 부러진 연필 조각도요. 안녕히 계세요.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자 사각형의 건물 그림자가 더욱 짙어져 있었다.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창문들을 살폈다.
인도 학생은 여전히 방 안을 걸어 다니고 있었다. 다른 학생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래 왓슨, 자네 생각은 어떻던가? 큰 길까지 나온 다음 홈즈가 물었다. 거실에서 벌이는 카드 게임과 비슷한 사건이지. 세 장의 카드를 사용한 속임수 같은 것 말이야. 안 그래? 저기 3명의 학생들이 있어. 그들 중 하나가 범인이 틀림없어. 자네가 선택을 해봐. 자네의 선택은 누구지? 더러운 입을 가진 제일 위층의 친구. 그가 셋 중 최악의 인간인 것 같아. 하지만 인도 학생도 뭔가 음흉해 보였어. 그는 왜 방 안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까? 그 행동에는 아무 의미도 없어.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외우려고 할 때 비슷한 행동을 하니까. 그는 우리를 이상한 눈빛으로 계속 살폈어. 만약 자네가 중요한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낯선 사람들 한 무리가 방 안으로 들어오면 자네라도 그렇게 할 텐데. 아니, 그 행동 역시 아무 의미도 없다고 봐. 연필과 칼 역시 괜찮았어. 모든 것이 괜찮았어. 하지만 한 사람이 정말로 나를 어리둥절하게 만들기는 했지. 누구지? 그러니까 바니스터 말야. 그 건물 관리인. 이 사건에서 그가 노리는 것이 뭘까? 하지만 내 인상으로 그는 완벽하게 성실한 사람으로 보이던데 나 역시 같은 인상을 받았어. 그것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 그토록 완벽하게 성실한 사람이 그래야만 할 이유가 뭘까? 그래. 여기 커다란 문구점이 있군. 여기에서부터 조사를 시작해야겠군. 그 도시에는 의미 있는 규모의 문구점이 4개밖에 없었다. 각 문구점에 들어간 홈즈는 부러진 연필 조각을 보여주고 같은 것을 구할 수 있다면 최고의 가격을 내겠다고 말했다. 모든 문구점에서 비슷한 것을 주문할 수 있지만 희귀한 크기의 연필이기 때문에 재고로 쌓아두지는 않는다고 대답했다. 내 친구는 그런 일련의 실패로 인해서 실망한 듯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웃음과 후회가 뒤섞인 태도로 어깨를 으쓱였다. 아무 소용없군 왓슨. 이것이 최고의 그리고 최종적인 단서였는데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군. 하지만 사실 나는 이것이 없어도 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아니 세상에. 벌써 9시가 다 되어 가는군. 우리 숙소 주인은 7시 30분부터 잔소리를 시작한다고. 게다가 자네가 끊임없이 담배를 피우고 왓슨 불규칙하게 식사를 하고 하는 바람에 아마도 숙소에서 나가라는 통지를 받을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 나도 자네와 함께 쫓겨나게 된다고. 하지만 물론 불안에 떠는 강사와 부주의한 관리인 그리고 3명의 전도유망한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그럴 수는 없지. 그날 홈즈는 더 이상 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늦은 저녁 식사 이후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서 생각에 잠겼다. 다음날 아침 8시 그가 내 방으로 왔다. 나는 세수를 방금 전에 마치고 나가려는 참이었다. 내 친구 왓슨. 그가 말했다. 이제 세인트 루크 대학으로 갈 시간이야.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도 갈 수 있겠어. 당연하지. 우리가 뭔가 긍정적인 말을 해주기 전까지 솜스 씨는 끔찍한 불안과 악몽에 시달릴 거야. 자네는 그에게 말해줄 뭔가 긍정적인 것을 가지고 있나?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자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인가? 그래, 내 친구 왓슨. 수수께끼를 풀었어. 하지만 자네가 가진 명백한 증거가 뭐지? 아, 그래? 평상시와는 달리 6시에 침대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무 소용없지 않았어. 나는 2시간 동안 열심히 일한 덕분에 적어도 7km 이상을 걸어 다녔지.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을 들고서 말이야. 이걸 좀 보라고. 그가 손을 뻗었다. 손바닥에는 검은 공 모양의 진흙덩이가 놓여 있었다. 이게 뭐지, 홈즈? 어제는 겨우 2개만 가져왔잖아. 오늘 아침에 1개를 더 찾았지. 그러니 1번과 2번 덩이가 나온 원천이 3번과 같을 것이라는 주장은 나름대로 논리적일 거야. 안 그래, 왓슨? 그래, 이제 대학으로 가서 솜스 씨를 고통으로부터 구해주자고. 우리가 불행한 강사를 다시 찾아갔을 무렵 그는 충분히 애처로운 격정과 고통 속에 있었다. 몇 시간 후면 시험이 시작될 것이고 그는 여전히 모든 사실을 공개하느냐 아니면 악당의 장학금 시험을 치도록 방치하느냐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있었다. 그는 제대로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심적인 고통이 너무 심한 나머지 그는 양손을 벌리고 홈즈를 향해 달려왔다. 세상에나 주님. 당신이 왔군요. 당신이 절망 속에서 이 사건을 포기한 것은 아닐까 걱정하고 있었어요. 내가 뭘 해야 하나요?
시험을 시작해도 되나요? 그래요. 그냥 시작하도록 하세요. 하지만 그 악당놈은요, 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요? 그렇다고 생각해요. 만약 이 사건이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면 우리 자신이 가진 작은 힘을 사용해서 간이 군법 회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괜찮다면 당신은 저기 서주시고요, 톰스 씨. 그래 왓슨, 자네는 여기로 와. 내가 가운데 있는 안락의자에 앉을 거야.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지은 마음에 충격적인 두려움을 심어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초인종을 눌러주세요. 잠시 후 바니스터가 방 안으로 들어왔고 경악스러운 표정과 함께 몸을 움츠렸다. 재판관들처럼 자리한 우리의 모습에 그는 명백하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문을 좀 닫아주시겠어요? 홈즈가 말했다. 그래요, 바니스터. 이제 어제의 사건에 대한 진실을 말해줄 수 있을까요? 그의 머리카락 뿔이 부근까지 하얗게 질리는 것이 보였다. 모든 것들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덧붙일 것은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선생님.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당신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죠. 당신이 어제 저기 의자에 앉았을 때 당신은 뭔가를 숨기려고 일부러 거기에 앉은 것이죠. 그리고 그 물체는 방 안에 침입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줄 수 있는 것이었고요. 바니스터의 얼굴이 무시무시하게 창백해졌다. 아니에요, 선생님.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추론에 불과한 말이었어요. 홈즈가 상냥하게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것을 증명할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솜스 씨가 당신을 이 방에 남겨두고 나를 처음 찾아왔을 때 당신은 저쪽 침실에 숨어있던 사람을 풀어줬으니까요. 바니스터가 마른 입술을 혀로 핥았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선생님. 아, 그거 참 안 된 일이군요, 바니스터. 당신이 지금까지는 진실만을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그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나는 그 남자의 얼굴 위로 섬뜩한 반항의 기운이 피어올랐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선생님. 이봐요, 이봐, 바니스터. 아니요, 선생님.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당신은 우리에게 제공해줄 정보가 더 이상 없는 것이겠군요. 그러면 잠시 이 방에서 머물러 주겠어요. 저기 침실문 앞에 서 있어요. 그래요, 솜스 씨. 젊은 길크리스트의 방으로 가서 내려와 여기로 와달라고 부탁하는 친절을 베풀어 주시겠어요? 잠시 후 강사가 다시 돌아왔다. 그는 학생을 데리고 있었다. 그는 키가 크고 민첩하고 유연한 몸을 가진 훌륭한 청년이었다. 그리고 즐겁고 환한 얼굴을 가졌다. 혼란스러운 한 쌍의 눈동자가 우리를 각자 바라보더니 마침내 멀리 한쪽 구석에 서 있는 바니스터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 눈빛 속에는 당황과 실망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이제 문을 닫아요. 홈즈가 말했다. 좋아요, 길크리스트 씨. 오늘 여기 우리는 상당히 은밀하게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이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 서로에게 완벽하게 솔직해질 수 있겠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요, 길크리스트 씨, 명예로운 신사로서 당신이 어제 어떻게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었는가요? 불행한 젊은 남자가 비틀거리면서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두려움과 분개함이 담긴 눈빛으로 바니스터를 노려보았다. 아니에요, 길크리스트 씨.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관리인이 소리쳤다. 그래요. 하지만 지금 이제 그 말을 했군요. 홈즈가 말했다. 지금 바니스터의 말이 나온 이상 당신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이 보이겠죠. 길크리스트 씨? 그러니 당신에게 남은 것은 솔직한 자백뿐이에요. 잠시 동안 길크리스트는 심하게 떨리는 손으로 점점 위축되는 얼굴과 몸을 추스르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책상 옆에 무릎을 꿇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더니 격정에 쌓인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홈즈가 다정한 어투로 말했다. 인간은 실수를 하죠. 그리고 당신을 냉혈한 범죄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마도 내가 솜스 씨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하고 당신이 그것을 들으면서 내가 틀린 것이 있다면 교정하는 것이 나을 듯하군요. 그렇게 할까요? 그래요, 그래. 억지로 대답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들어봐요. 그리고 내가 혹시 당신에 대해서 부당하게 말하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해요. 솜스 씨, 당신이 말하기를 바니스터를 포함한 그 누구도 당신 방 안에 시험지 견본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서는 사건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인쇄소 사람들은 의심에서 제거됐죠.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시험지를 얼마든지 볼 수 있었으니까요. 인도 학생 역시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돌돌 말린 종이 뭉치만 보고선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이 감히 이 방 안으로 들어왔는데 우연히도 바로 그날 시험지 견본이 책상 위에 있었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우연이었죠. 그래서 그 가능성 역시 배제했어요. 이 방 안에 들어왔던 사람은 시험지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깥 정원에서 당신 방으로 오면서 나는 창문을 조사했어요. 환한 대낮의 햇빛 아래에서 맞은편 방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누군가 그 창문을 통해서 이 방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당신이 말씀하신 것은 정말로 즐거운 일이었어요. 그런 생각은 터무니없으니까요. 내가 조사하고 있었던 것은 그 창문 옆을 지나가면서 방 안안 가운데 책상 위에 시험지 견본이 놓인 것을 훔쳐보기 위해서는 키가 얼마나 커야 하는가였어요. 나는 180cm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그 행동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나보다 작은 사람이라면 가능성이 없죠. 이미 알아차렸겠지만 그 이후로 나는 당신 학생들 중 특별하게 키가 큰 사람을 특히 눈여겨봐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는 방 안으로 들어갔고 옆쪽에 작은 필사용 책상을 발견하고 확신할 수 있었어요. 가운데 책상에 대해서 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이 길크리스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가 멀리뛰기 선수라는 것을 언급한 순간 내 생각은 바뀌었어요.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내 머릿속에서 정리되었어요. 그 이후에는 나의 추리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고, 오래 지나지 않아서 그것들을 확보했죠. 어제 일어난 일은 바로 이렇습니다. 운동장에서 연습을 하던 젊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는 멀리뛰기 연습을 하다가 선수용 신발을 가지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신발에는 날카로운 스파이크가 박혀 있죠. 그가 당신 방 창문 앞을 지나가다가 매우 키가 컸기 때문에 당신 책상 위에 놓인 시험지 견본을 볼 수 있었고 그것이 무엇인지 추리해냈어요. 만약 그가 당신 방문 앞을 지나가는 동안 열쇠가 꽂힌 것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아무런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 부주의한 관리인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죠. 그 순간 강한 충동이 그를 덮쳤고 그는 방 안으로 들어와서 정말로 그 종이가 시험지 견본이 맞는지 확인했죠. 언제든 들킨다면 뭔가를 물어보러 당신 방에 들어온 척할 수 있으니까. 그다지 위험한 행위는 아니었죠. 그리고 그것들이 정말로 시험지 견본이 맞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그는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는 책상 위에 선수용 신발을 올렸어요. 그런데 당신이 창문 앞 의자에 올려놓은 것은 뭐였죠? 장갑이었습니다. 학생이 대답했다. 홈즈가 의기양양한 눈빛으로 바니스터와 학생을 바라보았다. 그는 의자에 장갑을 올린 다음 견본을 집어 올려서 한 장씩 베끼기 시작했어요. 그는 강사가 앞쪽 방문을 통해서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미리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 알 듯 강사는 옆쪽 문을 통해서 들어왔죠. 강사가 바로 문 앞에 온 순간에야 그는 그것을 알아차렸어요. 빠져나가는 것은 불가능했죠. 비록 장갑을 잃어버리기는 했지만 그는 신발을 챙겨서 침실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책상 위에 남은 흠집이 한쪽으로는 너무 얕지만 침실 쪽으로는 더욱 깊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그것만 보더라도 신발이 그쪽 방향으로 끌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침입자가 침실에 숨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스파이크에 묻어있던 작은 흙덩어리 하나가 책상 위에 남았고 나머지 하나가 침실 바닥에 떨어졌죠. 오늘 아침 나는 여기 운동장에 와서 멀리뛰기 연습장에서 끈적거리는 진흙이 사용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일부를 이렇게 가져왔고요. 그리고 선수가 미끄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신발에 바르는 나무 껍질 조각과 톱밥도 가져왔어요. 지금까지 내가 정확한 사실을 말했나요? 길크리스트 씨?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몸을 세웠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모두 사실입니다. 세상에나 더 덧붙일 말이 없나요? 길크리스트 씨? 솜스 씨가 소리쳤다. 있습니다, 솜스 씨. 원래는 이 말을 먼저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불명예스러운 이야기 때문에 내가 넋이 나갔었습니다. 여기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솜스 씨.
오늘 아침 강사님께 이 편지를 썼습니다. 잠들지 못하는 불안한 밤을 보낸 후였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가 이렇게 나를 찾아낼 줄은 모르고 쓴 글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강사님. 펼쳐서 읽어보시면 나는 장학금 시험에 응시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로디지아 경찰로부터 일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아프리카 남부로 출발할 생각입니다. 라고 쓴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불공정한 이점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니 기꺼운 마음이에요. 길크리스트 씨, 솜스 씨가 말했다. 하지만 진로를 바꾸기로 결정한 이유가 뭔가요? 길크리스트가 바니스터를 가리켰다. 저기 있는 저분이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이봐요 바니스터. 홈즈가 말했다. 이제 당신이 이 젊은 사람은 이 방 밖으로 도망치게 해줬다고 말했을 때 내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명확하겠죠? 당신만이 혼자 이 방에 남아있었고 밖으로 나간 다음에는 문을 잠갔다고 말했잖아요. 창문으로 도망쳤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소리죠. 그러니 이제 이 수수께끼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에 대해서도 말해줘요.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선생님. 당신이 알아낸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그 명석한 추리력으로도 당신이 그것을 알 수는 없을 겁니다. 한때 나는 늙은 자베즈 길크리스트 경의 집사였습니다. 여기 이 신사분의 아버지 말이에요. 그가 파산했을 때 나는 대학으로 와서 관리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길크리스트 경이 죽은 이후로 나는 한시도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의 아들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어제 사건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방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내가 처음으로 본 것은 의자 위에 놓인 길크리스트 씨의 연습용 장갑이었습니다. 나는 그 장갑을 잘 알았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도 알아차렸습니다. 솜수 씨가 그 장갑을 본다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틀거리면서 그 의자까지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솜수 씨가 당신을 부르기 위해서 나갈 때까지 꼼짝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이 불쌍한 젊은이를 방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 전에 이 신사부는 내 무릎을 붙잡고 울면서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를 구한 것이 나쁜 짓이었을까요? 죽은 아버지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할 법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신사분을 타이르고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이점을 얻지 않도록 이해시킨 것이 나쁜 짓이었을까요? 당신이라면 나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홈즈 씨, 그럴 수 없겠죠. 홈즈가 말했다. 다정한 어조로 말한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래요, 솜스 씨. 내 생각에 우리가 당신의 문제를 모두 해결한 것 같군요. 그리고 숙소에서는 아침 식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가자고 왓슨. 그리고 여기 젊은 신사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당신은 로디지아에서 찬란한 미래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정말로 낮은 곳에 처해봤기 때문이죠. 그러니 미래에는 당신이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줘요. 훔쳐본 시험지. 셜록 홈즈. 아서 코난 도일 지음. 위즈덤 커넥트 편엠.